한때 미국의 다이아몬드 왕관이라 불리던 한 픽업 트럭이 가격표에 80만 달러라 적혀있던 것이 이제는 20만 달러의 헐값으로 팔리고 있다. 이것은 단순한 가격 인하가 아니다. 한때 미국 경제를 지배했던 산업 전체에 울려 퍼진 사망 종소리다. 수백만 가정을 먹여 살리고 문화적 정체성을 만들어내며 국가적 자부심으로 여겨졌던 산업 말이다. 시장은 지금까지 본 적 없는 혼란을 겪고 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 이것은 단순히 한 차량의 추락이 아니라 제국 전체가 흔들리는 신호다. 오늘의 붕괴가 왜 이렇게 충격적인지 이해하려면 한 가지 사실을 돌아봐야 한다. 픽업 트럭은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 한때 미국의 영혼이었다. 70년대와 80년대 카우보이가 철마를 몰고 다니는 모습, 마천루 위 건설 노동자들, 드넓은 농장을 달리는 농부들, 이 모든 장면에 픽업 트럭이 있었다. 그것은 단순히 목재 시멘트 옥수수를 실어 나르는 것이 아니라 자존심과 정체성을 함께 나르는 것이었다. 사람들은 그것을 명예의 휘장, 즉 노동계급의 배지라 불렀다. 픽업 트럭을 소유한다는 것은 누군가가 어른이 되었고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자격이 있다는 뜻이었다. 기업들의 돈 찍는 기계 포드 GM 램에게 픽업 트럭은 금광이었다. 픽업 한 대의 이익은 일반 세단보다 3배에서 4배나 많았다. 포드 F150 혼자서도 매년 수십억 달러의 이익을 올려 회사를 세계적 위치에 올려놓았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다. 만약 F150이 독립된 회사라면 포춘 500대 기업 중 다수보다 클 것이다. 절대적 시장 점유율 40년 넘게 포드 F150은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팔린 차량이었다. 캘리포니아 교회에서 텍사스 농장 시카고 고속도로에서 플로리다 항구까지 어디에나 픽업 트럭이 있었다. 그것은 사실상의 국민차가 되었다. 따라서 거품이 터지자 이것은 단순한 경제 충격이 아니었다. 미국 문화의 뿌리를 흔드는 균열이었다. 불멸로 여겨졌던 상징이 이제는 시장에서 웃음거리가 된 것이다. 한때 선망의 대상이던 픽업 트럭이 이제는 재고로 산더미처럼 쌓이고 있다. 이유는 단 하나가 아니라 여러 위험 요소가 겹친 결과다. 하늘 높은 줄 모르는 금리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려 금리를 유지하면서 자동차 대출은 3배가 되었다. 과거 월 400달러로 할부를 갚던 트럭이 이제는 월 1200달러로 뛰어 중산층 가정의 감당을 벗어났다. 생활비 압박 기름값, 식비 주거비가 끊임없이 오르면서 미국인들은 새 차를 살 여유가 없어졌다. 픽업 소유의 꿈은 순식간에 짐으로 변했다. 과잉 생산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는데도 자동차 회사들은 수요가 줄지 않을 거라 믿고 풀가동했다. 결과는 재고장에 먼지 쌓인 차량 수천 대, 그리고 매일 수만 달러의 이 집증의 비용. 한때 금값처럼 치솟던 F150 실버라도 램은 이제 거대한 빚덩어리로 방치되었다. 딜러들은 더 이상 고객을 압박하는 게 아니라 손실을 줄이기 위해 고객에게 애원해야 한다. 불과 2년 전만 해도 미국의 자동차 딜러들은 금광 시대를 누렸다. 고객들은 줄을 서서 6달 전 계약금을 걸고 픽업을 손에 넣으려 했다. 파는 사람은 웃었고 사는 사람은 가치를 지킨 자산을 얻었다고 기뻐했다. 하지만 오늘날 상황은 완전히 뒤집혔다. 오하이오의 한 딜러 대표는 씁쓸히 고백했다. 이제 내 주차장은 F150과 실버라도로 가득 찼지만 아무도 관심이 없다. 이유는 명확하다. 각각의 재고는 시한폭탄이다. 평균적으로 한 차량마다 하루 50달러의 이자와 보관료가 발생한다. 120일이 지나면 비용은 6,000달러로 불어난다. 감가상각과 가치 하락 위험은 따로다. 수백 대가 그대로 방치되면서 그 금액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많은 딜러가 손해를 줄이려 4만에서 5만 달러까지 할인해 재고를 처분한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전례 없는 광경을 목격하고 있다. 80만 달러짜리 픽업 트럭이 20만 달러의 헐값으로 팔리고 있는 것이다. 돈을 쓸어 담던 꿈이 이제는 산업 전체의 무덤이 되었다. 미국의 대기업들은 모든 것을 전기차에 걸었다.
포드는 F150 라이트닝이 공사 현장과 가정착오를 바꿀 것이라 당당히 선언했다. GM은 허머 EV와 실버라도 EV를 미국 기술의 상징이라 자랑했다. 테슬라는 전 세계를 사이버 트럭 출시로 숨죽이게 했다. 하지만 현실은 화려한 광고와는 거리가 멀었다. 장거리에서 기력을 잃었다. 트레일러를 끌거나 무거운 짐을 실으면 배터리가 급격히 줄어 주행 가능 거리가 절반으로 떨어졌다. 약속된 전장의 전사는 결국 숨가쁜 말에 불과했다. 추위는 가장 큰 적이었다. 미네소타와 미시간에서는 영하의 기온이 배터리 주행 거리를 40%나 갉아먹었다. 구매자들은 전기차를 집 앞 장식품이라 부르며 더 이상 노동의 도구로 보지 않았다. 많은 충전소는 고장나거나 출력이 낮았고 혹은 몇 시간씩 줄을 서야 했다. 편리한 미래라는 말은 고통스러운 경험으로 변했다. 진실이 드러나자 신뢰는 빠르게 증발했다. 구매자들은 등을 돌리고 라이트닝 실버라도 EV 사이버 트럭이 가득한 주차장을 남겨두었다. 포드는 생산량을 줄일 수밖에 없었고 GM은 조용히 프로젝트를 미루었으며 테슬라는 기술 결함에 대한 불만 속에 잠겼다. 미시간의 한 여성 전기 기술자는 씁쓸히 말했다. 나는 미래를 샀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75,000달러짜리 실험을 산 거였다. 보급형 전기차가 소비자들을 실망시켰다면 고급 차종은 더 비참했다. 미국 자동차 대기업들이 체면 유지를 걸었던 곳이었지만 결국 수십억 달러를 삼켜버린 무덤이 되었다. GMC 허머 EV는 미래의 슈퍼트럭이라 칭송받으며 시작 가격만 해도 10만 달러가 넘었다. 화려한 광고들은 거대한 전기 괴물 고급스럽고 위험 있는 미국 기술의 증명이라 그렸다. 하지만 현실은 수천 대의 허머 EV가 주차장에서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방치되었다. 재고이자 비용만으로도 차량 한 대당 거의 2만 달러가 딜러의 자금을 갉아먹고 있었다. 캐딜락 에스컬레이드 IQ, 가격이 12만 달러를 넘는 초고급 전기 SUV, 역시 같은 운명에 처했다. 인플레이션과 빚에 시달리는 미국 소비자들은 더 이상 호화 전차에 관심이 없었다. 주차장은 에스컬레이드 IQ로 가득했지만 소비자들은 고개를 저었다. 차라리 작은 집 하나를 사는 게 낫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차들은 권위와 힘을 과시하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결국 낭비와 오만의 상징이 되었다. 브랜드를 끌어올리기는커녕 딜러와 대기업 전체를 늪으로 끌어내리고 있다. 지금도 수천 대가 먼지 속에 방치되어 있다. 딜러들은 차량 한 대마다 거의 2만 달러의 이자 비용을 떠안고 있다. 캐딜락 에스컬레이드 IQ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가격은 12만 달러를 넘지만 수요는 사실상 제로다. 재정적으로 압박받는 미국 소비자들은 더 이상 이런 호화 전차의 매력을 느끼지 않는다. 미국인들은 높은 할부금, 심지어 장기 대출까지 감수하며 픽업을 샀다. 하지만 그들이 결코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 바로 차량이 감가상각도 끝나기 전에 고장나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 그 일이 벌어지고 있다. 스마트 기술의 함정 GM이 연료 절약 혁신이라 홍보한 실린더 차단 시스템. 그러나 실제로는 엔진을 시한폭탄으로 만들었다. 불과 6만 마일 주행 후 엔진이 망가진 경우가 속출했고 소비자들은 여전히 은행 빚더미에 눌려 있었다. 도요타와 포드는 더 강력하고 더 효율적이다라며 하이브리드 터보를 내놓았다. 하지만 실제로는 과열 배터리, 고장, 변속기 사망 같은 문제가 속출했다. 소비자들은 씁쓸히 말했다. 나는 미래를 산 게 아니라 2배의 수리비 청구서를 산 거다. 한때 농민들의 신성한 기계였던 램 커민스나 실버라도 디젤. 이제는 복잡한 배기가스 시스템 탓에 고장나고 작은 센서 오류만으로도 한 달 넘게 정비소에 갇혔다. 수리비는 7천에서 1만 달러, 작은 집 담보 대출만큼 나왔다. 7만 달러짜리 픽업이 순식간에 움직이는 빚덩어리가 되자 소비자의 신뢰는 완전히 무너졌다. 그들에게 이것은 더 이상 가족을 지키고 일을 돕는 도구가 아니라 반짝이는 철갑 속에 숨은 금융 함정이었다.
수십 년 동안 픽업 소유는 미국인의 성인식이라 여겨졌다. 그것은 단순한 차가 아니라 안정성공 가족의 자부심을 증명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오늘날 그 성인식은 거대한 빚의 덫으로 변했다. 대출의 족쇄 과거에는 월 400달러면 됐다. 이제는 월 1200달러까지 치솟아 가게 예산을 날려버렸다. 수리비는 치명타다. 차값을 다 갚기도 전에 변속기 교체 매기 시스템, 수리정기 점검 비용이 연간 5천에서 10,000달러, 대학 1년 등록금 수준이다. 중고차로 팔아 빚에서 벗어나려 하면 가치가 절반 가까이 증발한 것을 보고 충격을 받는다. 한때 가치 보존 자산이라던 것이 이제는 손해에만 남긴 고철 덩어리다. 픽업 판매 급락은 단순히 이익을 줄이는 데 그치지 않았다. 대기업들은 절망 속에 허리띠를 졸라매야 했다. 포드는 F150의 심장이라 불리던 미시간 공장에서 교대를 줄였다. GM은 오하이오에 쓰려던 수십억 달러 규모의 배터리 공장을 미뤘다. 폭스바겐은 조용히 미국에서 자금을 빼내 수요가 더 안정적인 유럽으로 돌아갔다. 여파는 폭풍처럼 번졌다. 수만 명의 노동자들이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었다. 디트로이트, 플린트, 톨레도 같은 자동차 도시들은 실업과 사회 불안에 빠졌다. 공장 문이 닫히자 지역 예산도 급감했다. 학교는 자금난에 시달리고 병원은 재정을 잃고 도시 전체가 침체의 소용돌이에 빠졌다. 한때 자동차가 미국을 먹여 살린다라 자랑했던 노동자들에게 지금의 현실은 너무도 가혹하다. 경제의 척추였던 산업이 이제는 그들을 빈곤의 나락으로 끌어내리고 있다. 미국이 재고 더미와 소비자 불신에 허덕이는 사이 중국 자동차 회사들이 결정타를 준비하고 있다. BYD, SAIC, 그레이트월은 사치와 과시가 아닌 미국이 비워둔 시장을 공략했다. 바로 값싸고 튼튼하며 충분히 쓸만한 픽업이다. 가격은 2만에서 2만 5천 달러. 미국산보다 절반 저렴하지만 더 안정적인 배터리, 합리적 주행거리, 낮은 유지비를 제공한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중산층 가정과 소규모 기업이 갈망하던 바로 그것이다. 더 무서운 점은 중국 기업들은 폐쇄형 공급망과 저렴한 인건비라는 무기를 가진다는 것이다. 그들은 15,000달러로 트럭을 만들고 전 세계에 2만 달러에 팔아도 이익을 남길 수 있다. 반면 미국 회사는 동일한 차를 만들기 위해 3만 달러가 든다. 관세 장벽이 변하면 중국산 차량은 아시아, 아프리카뿐 아니라 가격에 민감한 라틴 아메리카와 유럽까지 쏟아져 들어올 수 있다. 그렇다면 미국은 이중 타격을 받게 된다. 국내 위기와 동시에 세계 시장에서도 밀려나는 것이다. 다시 말해 미국이 피 흘리는 동안 중국은 기회를 막고 있다. 중국산 픽업이라는 폭풍이 디트로이트의 지배력을 날려버릴 수도 있다. 이 위기 속에서 힘의 균형은 바뀌었다. 과거에는 소비자들이 기다리며 비싼 값을 치렀다. 하지만 이제 권력을 쥔 건 소비자다. 그들은 차량 한 대가 오래 방치될 때마다 딜러의 돈을 하루 50달러씩 빨아먹는다는 사실을 안다. 그리고 그 절망을 흥정의 무기로 삼았다. 가격을 낮추라, 보증을 늘리라, 아니면 그냥 떠나버려라. 그러면 딜러가 다시 전화해 깊은 할인을 제시한다.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소비자들이 절대적 우위를 가졌다. 그러나 이 승리는 잠시뿐이다. 큰 질문은 여전히 남는다. 미국 자동차 산업은 어디로 갈 것인가? 생산을 계속 남발한다면 거품은 반드시 다시 터진다. 기술적 결함을 해결하지 않는다면 잃어버린 신뢰는 결코 돌아오지 않는다. 그리고 값싼 중국산 트럭과 경쟁하지 못한다면 미국은 국제시장을 잃는다. 미국 자동차 산업은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다. 뿌리부터 개혁해 진짜 가치, 품질 내구성, 그리고 소비자의 실제 수요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세계에 뒤처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수백만 가정을 먹여 살리던 정신적 자식, 이 한 시대의 종말을 알리는 상징으로 변할지도 모른다. 픽업 위기는 이제 디트로이트나 미시간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그것은 미국의 꿈 자체에 생긴 균열을 비추는 거울이 되었다.
80만 달러짜리 차가 20만 달러로 떨어진 것은 단순한 제품의 추락이 아니다. 그것은 오랫동안 잘못 굴러온 시스템, 과잉 생산, 부풀려진 가격 떨어진 품질, 배신당한 신뢰의 증거다. 결과는 먼지 쌓인 주차장, 무산된 계약 실업에 빠진 산업도시에서 그치지 않는다. 그 여파는 전 세계로 퍼지고 있다. 중국이 값싼 픽업을 쏟아내면 미국은 점차 입지를 잃는다. 유럽과 라틴 아메리카가 더 저렴한 선택지를 받아들이면 미국 자동차 산업은 영원히 뒤처질 수 있다. 미국 픽업 시장은 세계에 쓰라린 교훈을 남겼다. 영원한 상징은 없다. 기업이 이익만 좇고 품질과 신뢰를 잇는다면 한때 국가의 자부심이었던 것도 조롱거리로 전락할 수 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미국 픽업 시장의 붕괴는 일시적 전환점일까? 아니면 한 시대의 종말일까? 댓글로 의견을 남기고 세상을 뒤흔드는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려면 꼭 팔로우해달라.